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명절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며느리는 눈을 피하고 사위는 밥만 후다닥 먹고 시계를 슬쩍슬쩍 봅니다. 전화를 걸면 네, 네 짧게 대답하고 뚝 끊어버립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 돈도 보태줬고 손주도 봐줬고 아프면 달려갔는데 이상하게도 해줄수록 오히려 거리가 느껴집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 예전 같지 않다는 그 느낌. 그런데 며느리 성격이 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위가 버릇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공통점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놀랍게도 며느리와 사위가 멀어지는 집에는 예외 없이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본인은 까맣게 잊어버린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10년이 지나도 가시처럼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세 가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알게 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부모여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떤 말이 상처가 되는지, 사위에게 어떤 말이 화살이 되는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겁니다. 오늘 알게 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결혼할 때 전세자금 보태준 것, 손주 봐준 것, 살림살이 사준 것 다 사실이잖아요. 진짜 해준 거 맞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당연히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며느리 귀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른한 살순옥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순옥 씨는 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2억을 보태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서 떼어낸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명절날 며느리가 반찬을 좀 적게 해왔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전세금까지 해줬는데 명절 준비를 이렇게밖에 못해? 순옥 씨는 그냥 섭섭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빚진 사람이 돼. 뭘 해도 모자라고 뭘 해도 그때 그 돈 이야기가 나와. 나는 언제까지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거야? 여러분, 며느리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며느리도 고마운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매번 꺼내면 고마움이 빚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고맙다가도 세 번째, 네 번째 듣고 나면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싫어집니다. 며느리도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한 가족 상담 연구에 따르면 시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며느리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을 받은 뒤 오히려 관계가 더 불편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도와줬는데 관계가 나빠진 겁니다.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계속 말로 꺼낸 게 문제입니다. 순옥 씨한테 물었습니다. 그 말 안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해줄 만큼 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면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순옥 씨가 결국 그 말을 멈추셨습니다. 6개월간 해준 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대신 며느리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다. 힘들면 얘기해. 딱 그것만 하셨습니다. 4개월 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 사갈게요. 순옥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을 닫으니까 며느리가 마음을 여는 거였어. 오늘 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줬는데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3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면 며느리가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해준 걸 입으로 꺼내는 순간 사랑이 거래가 됩니다. 2번째 말, 우리 아들이 변했어. 우리 딸이 결혼하고 달라졌어. 이 말은 첫 번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며느리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잃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아들이 변했다 하십니다. 딸이 사위 눈치를 보면 우리 딸이 원래 저렇지 않았는데 하십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으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며느리와 사위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72살 동호 씨 이야기입니다. 동호 씨는 사위와 명절마다 술 한잔 기울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호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고 좀 어두워진 것 같아.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어요. 사위 앞에서 딸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나 때문에 딸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 아내가 아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라고 달랬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3번째야.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 하셨어. 그 뒤로 사위는 처가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딸은 중간에서 양쪽을 대변하느라 지쳐갔어요. 동호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변했다. 우리 딸이 변했다 이 말은 겉으로는 내 자식 걱정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사위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내 자식을 망쳐놨다. 직접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며느리와 사위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외부인이구나. 언제든 탓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내 자식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부모 편을 들자니 배우자가 상처받고 배우자 편을 들자니 부모한테 불효가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부부 갈등의 상당수가 이처럼 부모의 개입에서 시작된다는 것, 가족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동호 씨가 나중에 바꾼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딸이 변했다 대신 사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 잘 챙겨줘서 고맙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뒤로 사위가 달라졌습니다. 주말에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저희 갈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아들이 변했다, 우리 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은 지금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변했다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와 사위는 적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끔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비슷한 말을 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걸 모르고 하셨던 겁니다. 지금 알게 되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 나는 이제 모르겠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 말은 하는 사람은 지쳐서 내뱉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속이 터져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마음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며느리와 사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앞에 두 가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족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입니다. 72살 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당연히 시댁 근처로 올 줄 알았어요. 버스로 10분 거리의 좋은 아파트까지 알아봤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아내 직장 가까운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 친정 쪽,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명자 씨 가슴이 내려앉으셨죠. 참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이사 얘기 들었는데 왜 그 먼 데를 가는 거야? 여기 근처로 오면 내가 손주도 봐줄 수 있잖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출퇴근 시간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서 정한 거예요. 그 순간 명자 씨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 없는 셈 치고 살아. 그리고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들 부부가 진짜 없는 셈 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날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가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명자 씨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이사한 뒤로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셈 치라고 했더니 진짜 없는 사람이 됐어. 며느리 쪽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겠다고 없는 셈 치라고 하셨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전화하면 또 그 말 들을까봐 무섭고 안 하면 불효라고 하실 거고. 나는 이 집안에서 뭐야? 아들은 엄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 편을 들자니 엄마에게 불효가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이 말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는 며느리에게 던진 말인데 결국 아들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가족 상담 통계를 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연락 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일방적인 관계 철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한 말인데 그 말이 가족 전체의 이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석 달 뒤 명자 씨가 먼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때 속상해서 그랬어. 새 집 잘 구했어?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다음 주에 새 집 보러 오세요. 명자 씨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속상하다고 했어야 했어. 그 한마디 차이가 석 달을 날린 거야. 여러분, 화가 나서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그 자리를 먼저 피하십시오. 1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10분 뒤에 돌아오시면 그 말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말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내가 해줬는데 우리 아들이 변했다. 우리 딸이 달라졌다.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 말들이 입에서 자꾸 나오는지 그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며느리가 나에게 잘해야 한다. 내 자식이 결혼해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전부 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지금 화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내가 언제 통제했어? 나는 그냥 자식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걱정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상대에게는 통제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사랑인데 며느리 귀에는 내 말 들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난 어느 75살 어머니는 자녀 셋이 모두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분은 나는 평생 자식들한테 다 해줬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 없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 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하시려고 해요. 손주 학교 문제도, 집 이사도, 저희 휴가 계획까지. 저희가 뭘 정하면 왜 나한테 먼저 안 물어봤냐고 하세요. 저는 숨이 막혀요. 두 사람 다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데 방식이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대는 부모가 자식 일에 관여하는 게 당연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자녀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녀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명절에 뭘 하든 손주를 어떻게 키우든 그래, 너희가 정했으면 됐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하며 살아온 분들에게 손을 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75살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놓으니까 애들이 돌아오더라. 손주 학교 문제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 올해는 너희 편한 대로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설 전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저희가 일찍 갈게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놓았더니 돌아온 겁니다. 통제를 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며느리도 사위도 자녀도 스스로 돌아옵니다. 움켜질수록 빠져나가고 놓을수록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내 일상을 먼저 채우십시오. 자녀에게 전화하기 전에 오늘 나는 뭘 할지 먼저 정하세요. 산책이든 독서 모임이든 문화센터든 요리든 뭐든 좋습니다. 내 하루가 충실하면 자녀에게 기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면 서운함도 줄고 서운함이 줄면 상처 주는 말도 줄어듭니다. 행복한 부모 곁에 자녀는 더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반면 매번 외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자녀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당장 나만의 루틴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속으로만 한번 생각하고 입을 닫으십시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가 10문장이 되면 잔소리가 됩니다. 꼭 하고 싶으시면 속으로 한 번만 생각하시고 입 밖으로는 꺼내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참는 게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해준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반복해서 들을 때 숨이 막힐 뿐입니다. 오늘부터 3초 규칙을 써보십시오.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딱 3초만 멈추세요. 세 번째, 자녀의 결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너희가 정했으면 됐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십니다. 이사를 어디로 가든, 명절에 뭘 하든, 손주를 어떻게 키우든 내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항상 그래도 너희가 결정해로 끝내십시오. 이것이 존중입니다. 존중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강요받은 사람은 결국 도망갑니다. 네 번째, 감정을 표현할 때 말을 바꾸십시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대신 나 그거 좀 서운했어라고 말하십시오. 이 차이가 관계를 살리고 죽입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문을 여는 말입니다. 알아서 해는 문을 닫는 말입니다. 지쳐서 한 말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감정은 표현하되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엄마가 서운했어. 내 생각도 듣고 싶었어. 이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칭찬 한마디를 먼저 건네십시오. 자네가 우리 딸 잘 챙겨줘서 고맙네. 애들 키우면서 고생 많다. 이런 말 한마디가 수십 번의 잔소리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자녀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판보다 인정이 먼저일 때 관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집니다. 이번 주 안에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자녀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뭔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존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구할수록 멀어집니다. 나를 존경해라. 나한테 잘해라. 내가 해준 게 있잖아. 이렇게 말할수록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을 닫고 한 발 물러서고 너희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순간 존경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움켜쥘수록 빠져나가고 놓을수록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단 과거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마십시오. 요즘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한 거지? 이것만 말씀하시고 끊어보세요. 30초면 됩니다. 그 30초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해준 것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아도 그게 쌓인 사랑이라는 걸 자녀들도 언젠가 반드시 압니다. 지금은 조용히 그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